반갑습니다. 오신의학교 오정현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 마케팅의 5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블로그 마케팅부터 지금 마케팅의 기초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한다 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5가지 영역에서 진행을 할 거고, 하나만 하시는 업체들도 있긴 있겠지만 보통은 한두 개, 두세 개 이렇게 서로서로 엮어서 하나의 마케팅 시스템을 만들어서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비즈니스 계정의 컨텐츠 제작인데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한다 인데요. 제가 몇 가지 기업들의 인스타그램 첫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야나두의 공식 인스타그램입니다. 영어 관련된 컨텐츠들을 담고 있고요. 클릭을 해서 하나의 컨텐츠를 보면 이렇게 컨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쿠팡 공식 계정인데요. 클릭을 해보면 이런 제품들이 있구나 라고 사용하고 있고, 클릭을 해보면 이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쇼핑 태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니스프리 오피셜 계정입니다. 스크롤 내려보면 신상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클릭을 해보면 동영상도 만들어서 노출시키기도 하고요. 지금 세일하고 있다 라고 하는 세일 정보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제품과 세일과 제품의 특징들을 담은 컨텐츠들이 있고요. 서울시 공식 인스타그램입니다. 서울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좀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대표적인 계정들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이렇게 기업의 특징에 따라서 생산되는 컨텐츠라던가 컨텐츠 형식이라던가 그리고 프로필 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일단 아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이 기업의 계정은 굉장히 인기가 없는 계정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즐겨서 구독하고 있는 채널들 중에 기업의 비즈니스 계정들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인플루언서나 혹은 연예인들, 유명하신 분들, 이런 개인 계정들은 구독하는 경우가 종종 있겠지만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계정을 여러분들이 팔로우해서 열심히 본다, 이런 계정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카드 뉴스 형태이고요. 지금 뜨고 있다는 동영상 컨텐츠 혹은 라이브로 팔로워들과 소통한다,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카드 뉴스 형태가 제일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쇼핑몰의 경우는 쇼핑 태그를 활용한 게시글들을 많이 발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마켓컬리입니다. 여기 게시글을 이렇게 보면은 초콜릿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사진 위에 태그가 뜹니다. 클릭을 하면 바로 제품에 대한 내용들이 뜨고요. 웹사이트에서 보기를 클릭을 하면 바로 구매할 수 있게끔 뜨게 됩니다. 쿠팡 역시도 이렇게 게시물을 클릭을 하면 쇼핑 태그가 있고요. 클릭을 하면 바로 웹사이트로 구매할 수 있는 링크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신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클릭하면 제품이 나오고, 여기도 클릭을 하면 여러 제품들이 나오고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쇼핑 태그는 현재는 쇼핑몰을 가진 계정에서만 진행이 가능한데, 이제 일반 고객들도 기업이 만들어 놓은 쇼핑 태그를 활용해서 자신의 게시글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게시글에도 쓰지만 앞으로 내 고객들, 내 잠재 고객들이 자신의 게시글에 쇼핑 태그를 달 수 있도록 미리미리 많이 만들어 놓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쇼핑몰에서 쇼핑 태그는 필수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인스타그램에서 기업 계정은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기업들은 자신의 계정이 있어 보이길 원하죠. 계정이 있어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수치로 말하면은 팔로워가 많아, 아니면 게시글에 댓글이 많아, 좋아요가 많아,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내 계정을 풍성하게 보이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이벤트는 매우 심플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과 같이 게시글에 팔로우 이벤트를 달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는데, 이벤트의 형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퀴즈를 풀고 혹은 어떤 미션을 수행하고 팔로우하고 댓글 달아,
혹은 팔로우하고 DM 보내 요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벤트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다양한 이벤트를 보려면 이벤트 검색해 보시면은 좀 더 다양한 이벤트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요는 이렇습니다. 기업 계정에 인기가 별로 없으니 이렇게 이벤트를 해서 팔로워를 늘리는 거고, 이벤트 선물로는 화면같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정도 수준만 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줄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낮으면 별로 의미 없고, 그래서 요런 정도로 주면서 대신에 나는 팔로우를 구매한다, 요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 계정에서 이런 거 안 하고 팔로우가 막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러면 좋죠.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그래서 기업들은 내 계정을 좀 더 풍성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간혹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컨텐츠 형태를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빙그레 계정이 유명합니다. 여기는 딱 보시면 순정 만화에 나올 것 같은 캐릭터, 이 캐릭터가 빙그레우스라는 캐릭터인데 온몸에 빙그레 제품들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스토리텔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요중생, 요고생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을 것 같고요. 후에 유튜브에서는 빙그레우스가 노래도 부르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굉장히 독특한 시도이다. 원래 이 빙그레의 예전 컨텐츠는 어떤 거였냐면, 여기 보시면 이런 거 했었거든요. 다른 업체랑 큰 차이 없이 그런 거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빙그레우스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스토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거 기업에서 굉장히 하기 힘든 시도거든요.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건 그냥 아무나 다 하고 성과는 그냥 그런 무난한 전략이거든요. 이걸 많이 택하죠. 안전하니까. 그러나 빙그레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컨텐츠를 시도해서 꽤 성공했고 주목도 많이 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본 계정을 가지고 컨텐츠 하는 게 좀 리스크가 있어서 그런지 실험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니스프리거든요. 요게 공식 계정입니다. 이니스프리의 느낌처럼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또 이렇게 제주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인스타로그라고 해서 약간 카탈로그 형식의 컨텐츠도 이렇게 만들고 있고, 이니스프리 뷰티라고 해서 제품들로 뭔가 예쁜 걸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플래그십 스토어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계정들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크레이지 이니스프리 시스터즈라고 있는데 약간 이니스프리와는 느낌이 다른 B급 컨텐츠거든요.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다 B급 컨텐츠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메인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본 계정은 그냥 두고 요렇게 부계정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반응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얼마나 매출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것까지는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니스프리가 이렇게 수많은 계정들을 운영을 하면서 물론 실패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래도 이 중에 성공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걸로 채널을 계속 또 키워가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이런 시도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하지만 가끔 이렇게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컨텐츠 형식을 시도하거나 부계정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 그런데 사례를 찾기는 좀 쉽진 않더라고요. 물론 아이템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기존의 기업들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잘 성장시켜서 매출을 올린다 라는 건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 페이지를 잘 만들어서 매출로 연결시킨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성공한 기업들이 많지 않듯이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라던가 혹은 일반 고객들을 활용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혹은 셀럽들을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들은 꽤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기업이 기업의 컨텐츠를 가지고 기업 이야기를 하는 이 계정은 인스타그램에서는 현재 좀 잘 안 먹히고 있다. 그래서 최근 기업에게 인스타그램 마케팅 트렌드를 좀 보면은 오가닉 유입, 그러니까 그냥 좋은 컨텐츠 만들면 알아서 노출이 막 잘 되고 새로운 고객들이 유입이 되고 이런 이상적인 형태는 현재 벌어지지 않고 있다. 그냥 게시글 작성을 하면
반응이 점점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가닉 유입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고민이 많죠. 오가닉 유입이 잘 안 되는데 컨텐츠 투자를 한다? 이거 좀 쉽지 않은 결정인 거죠. 과거에 페이스북이 오가닉 유입량이 늘었을 때 막 투자를 했다가 지금은 거의 오가닉 유입량이 극도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인스타그램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업들에게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인스타그램은 여전히 중요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노출은 광고, 그리고 광고 때문에 내 계정 왔을 때 아니 팔로워가 10명, 11명 이러면 너무 좀 그러니까 그래도 한 2, 3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게시글마다 좋아요가 한 20개, 30개, 댓글은 한 10개 정도씩 요 정도 만들어지면 괜찮지 않을까? 요런 정도로 보여주는 계정으로 비즈니스 계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노출은 돈 내고 광고를 돌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어. 이거 옛날에 페이스북, 옛날에 카카오 스토리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더라. 그래서 예전부터 채널을 열심히 운영하고 키우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이거를 내 소울을 담아서 키운다. 이런 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즈니스 계정의 컨텐츠 제작이 인스타그램 마케팅의 가장 근본적인 마케팅 방법인데 여기에서 답을 찾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다. 그냥 안전하게 남들이 하는 거 비슷하게 하면서 남한테 잘 보여주는 수치, 남한테 좀 부끄럽지 않은 수치, 그 정도로만 유지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컨텐츠 생성입니다. 요거는 좀 거품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영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기업의 계정을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마케팅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인플루언서의 팔로워에게 노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예시인데요. 김성은님의 인스타그램이 있네요. 제가 이거 보다가 버버리 그리고 클릭을 했더니 이런 이벤트도 했고 이분이 이걸 쓰는구나. 그럼 나도 이 향수 써볼까? 라고 내가 좋아하는 셀럽이 이걸 쓰니까 이거를 나도 한번 사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노리는 핵심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에서 이렇게 골프채를 치는데 이 골프채 너무 좋은데? 이거 한번 사볼까?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핵심 기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시태그 검색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피드에 노출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쁜 원피스 검색에서 해시태그 가서 이곳에 있는 것 중에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여기서 구매를 한다거나 혹은 이거 예쁘네, 이거 어디 제품이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마치 블로그가 상위 노출되듯이 해시태그에 상위 노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하는 마케팅의 효과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기업의 이미지와 관련도가 높고 팔로워의 충성도가 높은 계정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를 들면 맨날 먹방하는 사람에게 화장품 광고를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맨날 골프 치는 사람에게 예쁜 원피스 광고를 요청한다거나 이런 건 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와 인플루언서의 이미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요걸 찾는 게 관건이고요. 또 하나는 이 팔로워의 충성도가 높아야 됩니다. 구독은 하고 있는데 얘가 입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 얘가 하면 예쁘네, 괜찮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팔로워의 충성도가 높은 것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빅 인플루언서, 굉장히 규모가 크고 연예인급 혹은 실제로 연예인들의 인플루언서는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작은 인플루언서들, 이런 인플루언서들은 체험단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여러 사이트들이 있는데 여기 하나만 해볼게요. 08리터 같은 경우가 인스타그램 관련된 체험단 모집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같이 이렇게 수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운영해요. 보다가 이거 영원이네, 이거 한번 해볼까 클릭을 하면, 그리고 마음에 들면 나 이거 참여하고 싶어 라고 하고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혹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참여하고요. 여기는 레뷰라고 하는 또 비슷한 업체입니다. 요거 보시면 하단에 요런 해시태그 써달라, 그리고 요런 거 태그 써달라, 요렇게 해서 모집하는 거, 요런 경우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입니다. 빅 인플루언서는 광고 대행사에 나 이런 예산으로 인플루언서 광고 진행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광고 대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이런 사람 얼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금액은 뭐 적게는 30-40만 원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굉장히 다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영향력 있고 해시태그 검색에 노출되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영향력을 모두 노리기 위해서는 빅 인플루언서가 유리하겠죠. 그리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혹시나 누가 우리 제품을 인스타그램에 검색할 때 요런 제품 믿을만 하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네 라는 데 좀 더 포커싱이 맞춰서 진행되는 마케팅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자체 게시글에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는 빅 인플루언서를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좋은데 가격이 싸지 않다.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가장 큰 단점은, 과거 인플루언서라면은 야 네가 정말 좋아서 이걸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쟤 또 광고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인플루언서는 마이크로보다는 크고 빅 인플루언서보다는 작은 뭐 그런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데 모든 게시글이 광고인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팔로워의 충성도가 낮기 때문에 그냥 노출되는 것 이상으로 영향력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은 과거에 비해서 영향력은 크게 떨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팔로워에게 노출된다거나 해시태그 검색에 노출돼서 노출량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점에서는 아직 큰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해시태그 검색에 상위 노출되는 어뷰징입니다. 요거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약간 개념이 블로그 상위 노출과 비슷해,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해시태그 검색에서 상단에 노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이것은 계정의 영향력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인플루언서 검색과의 큰 차이입니다. 인플루언서 검색은 1순위가 내 영향력으로 인해 내 팔로워가 그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해시태그에 노출되는 게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번째는 이 계정이 뭐 하든 상관이 없어, 그냥 게시글 작성해서 해시태그 상단에 노출이 되면 끝. 검색했을 때 신규 방문자를 모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것도 제가 해봤지 않겠습니까? 이게 개인들이 이렇게 하긴 좀 힘들고요. 보통은 대규모 작업의 힘을 빌립니다. 그래서 어떤 계정에 글을 쓰고 그리고 5분 안에 작업용 계정들이 거기에 좋아요 댓글들을 막 달기 시작을 하면 글 게시 후 약 10분 안에 해시태그 첫 번째 자리에 꽂히게 됩니다. 물론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미지는 이렇게 작성을 하고 글은 대략 몇 자, 해시태그는 대략 몇 개 정도 넣어라 라고 나름의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대로 글을 쓰고 글을 쓰자마자 댓글 전용 계정들, 좋아요 전용 계정들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작업들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노출이 되고요. 요 작업용 계정 있잖아요, 게시글에 좋아요 댓글을 다는 게 주 목적인데, 옛날에는 뭐 방글라데시라던가 이런 해외에서 만든 계정으로 막 댓글을 달았었는데 인스타그램이 이거 이상한데 라고 하고 차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내에 있는 비활성화 계정들, 유령 계정들로 작업을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되다가 인스타그램이 이것도 이상해 하고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듯한 계정들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인스타그램 상위 노출이라고 검색했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인스타그램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통해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눌러보면 보시면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작업도 해준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처음에는 해외 쓰다가 막혔다, 그
다음에 국내 유령 계정 쓰다가 막혔다. 이제는 실사용한 계정들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막혔다 할 때마다 이 막혔다는 건 섀도우 밴이라는 겁니다. 섀도우 밴은 약간 블로그의 저품질과 느낌이 비슷해요. 해시태그 검색에 노출이 안 됩니다. 아무리 비인기 잘 사용하지 않는 해시태그를 쓰더라도 해시태그 검색에 노출이 안 돼요. 그러면 내 게시글은 사실상 노출이 안 되고 죽은 계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시태그 상위 노출에 어뷰징을 하기 위한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섀도우 밴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런 해시태그 검색 상위 노출을 어뷰징으로 인식하고요. 작업 쪽에서 보면 사람이 하는 작업과 프로그램이 하는 작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요즘은 전체적으로 사람이 하는 작업을 좀 더 선호하고요. 가격은 좀 더 비쌉니다. 프로그램이 아무리 비규칙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인스타그램이 규칙을 발견하고 맞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작업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다만 이 경우도 인스타그램이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면 기존 작업물들의 누락이 발생이 되고 상위 노출은 안정적인 노출로는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해시태그 상위에 검색이 되면은 내 인스타그램의 방문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일정 정도 매출에 영향도 있어요. 그런데 요 짧은 기간 노출을 하고 내 계정은 영원히 사라진다, 섀도우 밴으로 사라진다 라고 한다면 이거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시태그 검색 상위 노출 어뷰징은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전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하는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뷰징은 인스타그램에게 이상 징후들을 계속 보낼 수밖에 없고요. 알고리즘 업데이트로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요, 비즈니스 계정의 다양한 수치 높이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계정에 좋은 컨텐츠를 올리는 것, 이게 인스타그램 마케팅의 가장 기초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기업 계정은 생각보다 인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올리더라도 좋은 반응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실제 성과보다 좀 더 있어 보이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떤 유명 인스타그램 계정에 보면은 좋아요가 항상 50개 정도가 달려요. 49개나 51개나 50개나 거의 그 사이에서 좋아요가 달리고, 댓글도 보통 20개 혹은 21개 혹은 19개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립니다. 모든 좋아요와 댓글은 그 범위를 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계정의 좋아요와 댓글 누른 데를 계속 클릭해서 한번 봤죠. 그랬더니 다 비공개 계정이고 다 외국인 계정 뭐 그런 계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이 볼 때 이 기업의 게시글을 봤더니 좋아요가 50개? 댓글이 20개? 괜찮네. 요런 것 이외에는 다른 효과 없습니다. 그냥 있어 보이는 게시글을 쓰는 기업이구나, 이게 전부입니다. 물론 인스타그램에서는 이걸 어뷰징으로 인식을 하고요. 세 번째 마케팅 방법이었던 해시태그를 상위 노출시키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속 의미 없는 좋아요와 댓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섀도우 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세 번째 해시태그를 상위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가능성은 좀 낮더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개수를 늘리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하는 방법이었지만 혹시나 내 계정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세 번째 해시태그 작업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작업하는 것들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금액은 비싸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계정들 중에 유명한 기업의 계정들이 이런 수치 높이기 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고요. 대행사에서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컨텐츠를 만들었어. 그런데 좋아요가 한두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컨텐츠와 이 네 번째 수치 높이기는 동시에 세트로 묶여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효과는 없어요. 그냥 있어 보이는 게 목적입니다. 사실상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이 하는 페이스북 광고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입니다. 다양한 광고 채널, 페이스북, 구글, 카카오, 네이버 여러가지 광고 채널 중에 하나로 쓰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보는 스폰서드 광고, 이게 바로 요놈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현실적인 인스타그램 활용 방법이고 인스타그램 마케팅
마케팅 한다 라고 한다면 앞에 네 가지도 많이 하지만 사실상 요걸 제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광고 위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피드에 노출되는 게 제일 성과가 좋더라고요. 광고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요거는 뭐 제가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 피드에 노출이 되는 광고이지만 이 광고가 어떻게 노출이 되느냐, 광고주가 고를 수 있습니다. 성별, 지역, 연령, 관심사 등등등을 골라서 이 사람한테 노출시켜줘,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 걸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잠재 고객에게 노출시킨다 라고 해서 잠재 고객 타겟인데요, 요거 많이 쓰고요. 또 하나는 내 홈페이지에 왔던 사람한테 다시 노출시키는 거, 그래서 보통 이것을 리타겟팅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도 픽셀이라고 하는 코드를 내 홈페이지에 심어서 이 픽셀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내 홈페이지에 왔구나 안 왔구나를 알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내 홈페이지에 왔던 사람한테 한 번 더 노출을 시키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 타겟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객의 DB와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고객 DB를 결합해서 이 사람이 얘구나, 이 사람한테 광고 노출시켜야지 라고 해서 광고를 많이 노출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보유한 DB는 내가 가지고 있는 DB 그리고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의 DB 딱 결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노출을 시킬 수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노출시킬 수 있고, 이 DB는 보통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이곳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광고 중에 하나만 한다 이런 건 잘 없고요. 보통 이 세 가지를 섞어서 같이 하거나 아니면 1번, 2번을 섞어서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광고는 앞에 세 가지 방법들을 섞어서 광고를 집행하게 되고요. AI가 2주간 대략 돌리면서 광고의 최적화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러리, 요 페이스북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셔서 모든 광고 옵션 하시고 배달의 민족 검색해 보시면 배달의 민족 페이지 인스타그램 나오고요. 배달의 민족에서 어떤 소재들로 광고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쉽게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쿠팡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타업체 광고 확인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애플의 ATT 앱 추적 투명성 그리고 구글의 쿠키 종료로 인해서 애플과 구글이 페이스북에 고객 관련 정보를 잘 안 줘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페이스북의 광고 방식은 이 고객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광고를 집행하게 하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고객을 파악하는 정보들을 애플과 구글이 잘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광고 성과가 하락하고 있고요. 이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딱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하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광고 성과가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정리하면 일반적인 기업들은 첫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비즈니스 계정의 컨텐츠 제작을 좀 형식적으로 영혼 없이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수치들을 좀 어뷰징해서 있어 보인다 요런 정도로 만들어 놓고 페이스북 광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노출량을 확보하는 첫 번째, 다섯 번째 방법을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하실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시고 실제 이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될 때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